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제네모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얘기와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었죠? 드루킹 얘기하네요. 예, 드루킹에 관련된 얘기를 다뤄봤는데 이번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우리 청년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어떤 다른 견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예상 그리고 또 요즘 참 큰 이슈죠.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희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옆에 계신 선정 씨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진짜 별다를 게 없는데 매주 물어봐 주셔가지고 되게 난감한데 그냥 이번 한 주는 그냥 가족들이랑 놀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전 띠동갑자리 동생이 있어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훈님께서는 예, 저도 이거 앞으로 이거 한 주 물어보는 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좀 하시니까 제 말 뜻은 뭐라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뭐 너무 이 조사하는 거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러고. 뭐 저도 어린이날이 있어서 저희 아들 이제 선물 사주고 그 선물 사주고 같이 갖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좀 뭐 사줬어요? 그 특정 캐릭터를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 자동차 아. 나오는 경찰 자동차가 나오는 터치펜 누르면 이제 거기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그런 선물 사줬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 한 주간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은 분들을 배우면서 또 좋은 얘기 들으면서 바쁘게 또 지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조금 배경지식 아닌 배경지식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좀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7월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셔서 베르린 연설에서 이제 남북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한 큰 구상을 좀 그리셨는데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이 있었죠. 그리고 11월 달 화성 15호형을 발사를 하면서 남북 이 한반도에 긴장감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왔던 상태였죠. 그 시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뭐라 그러죠? 국방위원장? 네, 국방위원장에게 병든 강아지라고 표현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노망난 늙은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기서 한수 더 쳤죠. 꼬마 로켓맨이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쟁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이제 전쟁에 대한 아무래도 평화에 대한 이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왔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이제 신년사 때 김정은 위원장께서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남북 관계 신년사 때? 네, 신년사 때 남북 관계자들이 신뢰에 빨리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그래서 방남을 하면서 문화적 교류에 대한 서로의 얘기를 하고 평창 올림픽 참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강릉과 서울에서 두 차례 이제 한성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문화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권도 시범단 공연도 했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올림픽이 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측에서 서원 국정원장이랑 정영 안보실장이 올해 3월에 방북을 했고 문화공연, 예술공연도 이루어졌고 드디어 0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OX예요. 저희 항상 하는. 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보았나요? 좀 성공적이었다? 아니다. OX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저는 O. 두 분 다 X. 아니요, 중간. 저는 중간. 네, 하셨는데 저도 중간입니다. 저 중간. 저는 O. 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선정 씨부터 그 중간을 된 이유. 중간으로 된 이유는 일단 원래 외교계에서는 원래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폼페이오도 몇 번 갔었고 우리 남한 측에서도 북한을 가가지고 많이 조율을 나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번에 뭐를 넣을 건지 마지막에 뭐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로드맵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순서에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교류, 경제적인 협력 이러한 부분이었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조항 중에서 또 마지막이 비핵화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19 선언과 지금 요번에 4.27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세요. 그 비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9.19 공동성명에서는 이제 주체가 북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남한 측에서도 이제 전략무기 빼고 주한미국 빼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동욱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간이 아니라 X 아니에요? 중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수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평화적인 무드는 조성한 측면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어쨌든 간에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들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중간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는데 저는 뭐 이제 선정 씨가 좀 다르게 이게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외에 좀 더 뭔가 좀 깜짝 이벤트적인 뭔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중간을 했고 어쨌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그런 화해 조성과 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제 향후 앞으로의 이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정상회담 속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좀 앞으로가 더 관건이다. 맞아요. 그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저도 뭐 두 분과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저는 오를 든 이유는 사실은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잘 됐다라는 결과를 생각하는 게 80% 정도로 나오는데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자성했다라는 거는 참 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줬다라는 게 있고 저도 일단은 뭐 비핵화나 이런 부분은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물론 그거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지만 남북 정상회담만 놓고 봤을 때는 특히나 뭐 8.15 이산가족 개최 그리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건설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같이 이뤄나간다는 것들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게 평가를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정상회담 속에서도. 그쵸. 뭐 특히나 좀 어떤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남았나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영상미로 하자면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서로 손을 맞잡고 월북과 월경을 했다는 그 장면 당연히 월북을 했다. 너무 가장 웃겨 이 뭐 표현. 잠깐 월북을 하고 월경을 했던 그 장면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벤트성이었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되게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지도자 간의 그런 교류의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정상회담에서의 의미들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았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어떤 아이 2명이서 이제 국방위원장 그 분에게 이제 꽃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화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꽃들이 어떤 꽃들이 들어가 있고 그 꽃말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뭐 데이지 꽃은 뭐 평화를 의미하고 유채꽃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의 봄 이런 걸 의미한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었고 이제 그 아이들이 2007년생이래요. 그러니까 2007년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 그쵸.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들 요소들이 약간 좀 인상 깊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양냉면이죠.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맞아, 먹고 싶어. 서울에서 그 평양냉면 맛집이 줄이 이렇게 쓸 정도로 그때 맞아. 당시에 아주 큰 핫 이슈였죠. 맞아요. 한번 또 먹어보고 싶은데 또 두 번째로는 조금 저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국회 비준. 맞아요. 국회 관련해서. 비준.
좀 애매하죠. 사실 논란의 거리도 많고. 맞아요. 저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다 OX를 들어주시고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아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 저만 왕따인가 봐요. 저만 왕따. 다를 수 있죠, 생각이. 그쵸? 네. 우리 아니 예, 우리 선정씨.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국회 비준이 지금 현 단계에서 통과해야 하나 이거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북미 회담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이 있을 때 비준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걸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났었냐면은 2000년에 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2007년 이후에 14선언 이후에 이 국회 비준이 통과가 안 됐었어요. 법제처에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나 국민이 어느 정도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일단 그냥 어느 정도 합의 부분만 이룬 거잖아요. 지금 판문점 선언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법제처에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게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고 이제 입법 사항 여부도 어느 정도 이제 확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뭐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과정이 있고 그 과거의 사례도 있게 하지만 제가 왜 액들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오래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에는 약간 진정성이라고 의미를 더구나 남과 특히 대한민국이 주축이 돼서 이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 속에서에 대한 부분을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동그라미를 든 이유는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동그라미. 저 왕따 아니네요. 사실 비준이라는 거는 제가 용어를 좀 찾아보니까 조결이나 어떤 거에 있어서 좀 취약했을 때 그게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국회에 이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거는 판문점 선언인데 조결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비준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선현 씨가 얘기했던 그 당위론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의미 있는 선언들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사실은 몇십 년 동안 많은 조약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은 우리 국내 정치 안에서도 비준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그게 삐뚤어진다면 그거를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당위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국회 비준이 꼭 돼야 된다고. 여기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반대 입장을 내세웠지만은 이제 찬성하는 측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시는 그런 기업주 같은 분들은 이렇게 선언문으로 진짜 선언적인 의미로 일단 법률이 통과되어야 됐으면 비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진척시켜 왔지만 두 차례 정도 걸쳐서 그게 다시 빼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개성공단에서 나가고 이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정쟁으로 붙었잖아요. 이제 야당과 여당이 정쟁으로 붙어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좀 난감하다 이런 입장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그 전에 약간 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일정 부분 이걸 해결한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핵 무기는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 대북 제재를 어쨌든 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서로 접점이 맞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 부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맞아요. 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트럼프가 급급하잖아요. 재선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자기는 오바마와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일단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도 지금 북핵 문제나 어쨌든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일조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척시키고 잘 되어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ICBM 같은 경우 같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SLBM 같이 이제 잠수함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만 급격하게 폐기를 하고 남한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떡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뭐 5개를 가져가든 어쨌든 간에 남한과 북한 이 문제 이제 이 동북아 정세 문제 이런 거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아직 그 회담 시간이나 장소에 있어서는 미공개인데 그 이유가 사실 결정은 됐다고 하지만 발표를 좀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후보지가 뭐 싱가포르이 될 수가 있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판문점이라는 그 의미 있는 장소에 사실은 멋진 그런 회담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좀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할 부분에 앞서서 한미정상회담이 22일에 개최가 되더라고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다뤄져야 될 부분의 메인은 비핵화죠. 그게 그쵸, 이제 그쵸. 어떻게 직접 진척이 될지 그리고 또 과연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또 대북 제재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고 아니면 맞아요. 그 회담 결과에 따라 사실 대북 제재도 사실 큰 이슈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서 좀 잘 풀어봤는데 다음은 또 이번 한 주간 큰 이슈였죠. 네. 대한항공. 네, 그쵸. 네, 대한항공. 갑질 사건. 갑질 사건. 저 대한항공 많이 탔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타셨어요? 네, 저 대한항공 많이 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좀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맞아요. 국민청원, 평화대 국민청원에서는 대한항공의 대안을 대안을 빼주세요 빼야 된다. 라는 국민청원도 있고 맞아요. 그만큼 사실은 이 우리 국민이 좀 많이 분노했던 들끓고 사건인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OX를 해볼까 해요. 네. 우리가 또 들어주시고 질문인데 그렇다면은 조씨 일가가 경영에서 아예 물러나야 한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왜 정말 안 때리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우선 조씨 일가는 아니고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일정 부분 그 회사의 그 경영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좀 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뭐 조연아도 그렇고 조현민도 그렇고 좀 그런 갑질 사건을 일으켜으로 해서 대한항공의 그런 명예, 위신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 경영진으로서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제 차례 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그런 신뢰와 그런 고객들의 서비스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도 저는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는 게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도 물러나긴 했는데 너무 늦게 물러났죠. 열흘 후에. 좀 사과도 늦었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저는 일단 조씨 일가를 지금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조연아 씨잖아요. 땅콩 해양 사건 있었고 일단 그걸로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둘째 아들도 지금 보면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뺑소니 사건 있었고 그 폭행 혐의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할머니를 밀쳐. 네, 맞아요. 셋째 딸 지금 조현미 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물컵 사건 해가지고 지금 물컵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특수 폭행이 될 수 있고 아닌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양욱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직원들 측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인사를 너무 크게 했다고 약간 방정맞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명희 씨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지금 다 국민적으로 다 녹취록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자기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게 경영이 이게 무슨 어디 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조 씨가 근데 이게 전부 다. 약간 사적 어쨌든 재산이잖아. 사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네. 이제 외부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저의 의견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잘못인데 그게 과연 물러나라 마라? 그리고 단순히 사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을 뉘우치고 그 시스템을 아예 바꾸고 올바른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물러난다고 지금 당장 사퇴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나오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원래 땅콩 사건 있고 나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게시판을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사측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갑질을 일삼았을 때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갑질 문제를 근절하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임원진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그 사장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리댓을 다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고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너무 치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제 그분들의 재산권을 빼앗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연아 씨랑 조현민 씨는 이미 사퇴하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퇴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많은 건 다 조현민 씨도 공감한 상황인데 이게 약간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이제 감정이나 아니면 그냥 여론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죠. 저는 좀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사실은 올바른 기업가 정신 상에서도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너가 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기업 이미지가 하락하는 건데 두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이 대한항공 사건을 빼고 지난 6월에 이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이제 회장이 성추행 파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40% 정도 매출이 하락했었고 그래. 또 미스터 피자 치즈 동행세 경비원 폭행해서 15에서 약 40%의 매출 하락이 있었대요. 근데 과연 그들의 오너의 잘못이 일반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그쵸, 그들의 대리점들. 점주들. 그들에게 직접적인 그 피해까지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도 실천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오너들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 점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사 측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해야 된다? 보전해주기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계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거든요. 정착이 돼서 좀 이런 것들이 갑질을 하더라도 사장님이 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있어서 피해 웬 날벼락이야. 웬 날벼락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좀 가슴 아프죠. 사실 갑질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도 어느 정도 누군가의 우리도 진짜 언제 어디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럼 갑질이 과연 재벌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식당에서 일하는 저 서빙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아줌마 여기 왜 빨리 안 줘요?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던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조만한 일상 속에서의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번에 다산 신도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택배 기사들과 이제 주민들 간에 엄청난 대립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이가 한번 치일 뻔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다산 신도시 안에서. 그 뒤로부터는 택배차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아파트 내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택배 아저씨들이 실제로 그걸 몇 개를 낑낑 이고 나서 거기에다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택배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그 택배를 갖다 줬을 때 평균 500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 종일 그 다산 신도시만 배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생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런 측면에서 재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재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자금이라든지 그런 우위가 있을 때 그 우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그런 구조와 차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서비스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희생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맞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인간관계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재벌을 떠나서 이 갑질의 행동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좀 그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많이 맞아.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이거 참 그렇죠. 사회 팽배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지 인격을 판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본 영상 중에 5회에서 2회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젊은 놈이 버릇없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을 알고 보니까 알바이드즘. 알바이드즘. 알바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가진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위에서부터 사실은 할 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사실은 그런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실예로 제가 좀 되게 인상 깊게 본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114인가 120인가 그 콜센터 전화하면 그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대기 시간이. 그 전화하는 그 컬러링 시간 있잖아요. 그때 실제로 전화를 받는 아버지 분의 아버지나 아들, 딸, 남편이 지금은 제 사랑하는 뭐 예를 들어 제 사랑하는 딸 선정이가 전화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사실은 뭐 갑질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것들도 한 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사실 또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는 또 저번 주와 같이 상장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예,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누굴까요? 그러게요. 누굴까요? 평양냉면 아닐까요? 평양냉면 아닐 것 같아요. 이라고. 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예, 상장 끈끈한 자매상 조현민. 위 사람은 땅콩 향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언니처럼 회의 도중 물컵을 던지는 몰상식한 갑질을 저질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6일 팟캐스트 쟤네 뭐야. 조현민 씨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약간 끈끈한 남매상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다 문제니까 이게. 끈끈한 가족상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대한항공을 자주 쳤던 저로서 저의 탔던 게 누군가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다는 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죄송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요, 월급도 많이 받으셨을 그래. 거예요. 난 아시아나 탑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 저번 주에는 드디어 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미국 전세 구속에 대한 내용은 중간 선거에 대한 내용은 2009 국제정치 과정 쭉 읽어보면 아무튼 저희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얘기 같고 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젊은 분들이 진실과 사실을 찾아가는 모습 너무 예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응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라고 앞으로도 저희는 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 이번 주도 오늘도 이런 저런 얘기에 있어서 저희 청년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또 이번 주도 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겠죠? 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한 주도 이렇게 또 네. 이번 주도 이번 것도 해피하게 보내시도록. 이번 것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도 또 행복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시작했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과 행복하게 보내시는 그런 한 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였잖아. 근데 이걸로 잘못